다음 아이템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이 박수홍 친형 구속 공범 여부 파악 중입니다. 네. 거의 30년에 걸쳐서 방송인 이 박수홍 씨의 이 수입을 관리했던 이 친형이 네.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친형 결국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 구속 사유는 사실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하나만 충족돼도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 두 개 모두 우려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 박 씨는 지난해 4월 이 친형이 이 법인 돈을 횡령했다고 고소를 했고 형사 고소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민사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이 부분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 약간 공식처럼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통상 구속이 된다는 게 현재 받고 있는 이 혐의가 어느 정도 좀 이 혐의가 맞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어떤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혐의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건가라는 것도 궁금해요. 일단 박수홍 씨 측의 주장은 이 네. 횡령액이 10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116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네. 하지만 일단 검찰은 이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하면 금액을 제외하면 약 50억 정도의 횡령 가능성이 있다라고 처음부터 잡고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 친형이 이 방송인 박 씨의 활동을 위해서 썼다. 이 박 씨를 위해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30억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네. 이 나머지 21억 원 정도에 대한 횡령 혐의가 네. 있음을 수사 과정, 미리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이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서 19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 그리고 또 법인 카드로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또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1억 원을 인출한 그런 기록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구속을 한 거니까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뤄진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제했던 30억 원에 대해서 좀 더 수사를 하면 네. 이 횡령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공범이 있는지 이 부분도 더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 급여 직원 이름으로 지급을 하려면 누군가는 개인 정보를 공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고 네. 또 법인은 형 혼자 운영한 것이 아니라 친형 부부가 함께 운영했다는 점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검찰의 입장에서 좀 확인이 됐다라고 보는 게 약간 약 21억. 여기서 뭐 더 커질 수도 있다. 금액이 횡령액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수아 기자가 얘기하는 건 사실 형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형사도 형사입니다만 횡령액이 굉장히 좀 크고 여기 지금 민사소송을 또 박수홍 씨가 제기를 했어요. 민사소송이 어떻게 보면 또 진짜 본론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아까 발제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4월에 형사소송이 진행이 됐고요. 또 6월에 이 민사 손배를 또 낸 건데요. 이 박수홍 씨는 첫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사실 횡령 금액을 86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법인에서 빠진 부분만 본 것 같은데 네. 이 나중에 이 박 씨가 개인 계좌, 본인의 계좌에서도 돈이 무단 인출된 정황을 또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이 소송 금액, 손배 요구액을 30억을 더 늘려서 116억 원으로 현재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네. 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친형의 구속영장 발부가 결국 또 있을 이 손배, 여기 민사소송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민사는 보통 이 형사보다 소송 진행이 더딥니다. 그쵸. 그리고 법적 또 법리 구성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차라리 형사 사건에서 좀 속도가 난다라고 네. 하면은 두 사람이 또 형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민사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친족 상도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뭐 아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가족끼리는 사실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라는 뭐 이런 특례 조항이 있는데 근데 지금 구속이 됐어요. 네, 저기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 친족 간의 재산 다툼의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좀 본인들끼리 해결해라 해서 이 형법에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가 네. 이 절도, 사기, 횡령,
권리 행사 방해죄 등인데 지금은 횡령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형제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전망까지 나왔었는데 네. 일단 지금 구속된 형사건만 보자면은 이 박수홍 씨 개인의 돈이 아니라는 점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 이 법인의 돈을 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친족 상도례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것이 전문가 얘기였습니다. 좀 더 듣고 오시죠. 그래서 회사로 들어가면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횡령을 한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형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직계 혈족,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동거 여부랑 상관이 없고 배우자 역시 상관이 없는데 네. 친족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해야 요게 면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친족 상도례에서 좀 예외되는 이게 좀 적용이 아니라 이 지금 실제 고소도 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지금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뭐 친형이랑 뭐 형사, 민사 소송하고 지금 친형이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 박수홍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속이 말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MBN 동치미에서 박수홍 씨가 이런 이 집안 사정, 형과의 이 갈등에 대해서 심정을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시죠.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나는 이게 자책의 끝이에요. 음. 그래서 계속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에서 이제 내가 떨어질 자리를 내가 여기면은 한 번에 내가 바로 기절하거나 끝나겠지. 거기를 늘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당시에 여자친구였으니까 전화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저 집이 있으니까 슬리퍼를 신고 후레쉬를 들고 산을 거기를 막 뒤져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모질게 굴었거든요. 너도 내 돈 보고 너도 내 돈 보고 나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왜 나한테 왜 그래?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난 짓을 하려고 그래? 네, 지금 사실 울음을 참아가면서 말하는 저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당사자인 박수홍 씨도 박수홍 씨입니다만 당사자인 뭐 박수홍 씨랑 친형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 이 다른 가족들은 또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요,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가족들까지 이 싸움에 좀 휘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일단 박수홍 씨의 친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령 혐의 부인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가족들은 지금 내 편이다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5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박수홍 씨의 친형, 지금까지 30년간 박수홍 씨 매니저를 해왔는데 박수홍 씨가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큰아들이니까 형이 참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어떤 뜻을 나타내기도 했고 네. 특히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망치를 들고 박수홍 씨의 집까지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문을 네. 두드리면서요. 만나려고 했는데 박수홍 씨가 지금 부모와 형제들을 피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박수홍 씨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네. 지금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이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망치 들고 찾아오면 당연히 못 만나지 않을까 하는. 문을 열어주면 망치에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열어주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데 이현정 위원님, 이게 사실 상황이 이 부모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이기면 작은아들이 지고 작은아들이 이기면 큰아들이 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 박수홍 씨 가족 같은 경우는 뭐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부모님도 다 나왔었고 또 본인의 일상도 이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 가족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가타부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제적이고 이게 어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명확하게 어떤 좀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계약 관계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수홍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형이 매니저를 하면서 이 그 소속사를 운영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수홍 씨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골마 터진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모들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형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가족 내에서 어떤 타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검찰로 넘어갔고
또 법정으로 넘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 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겠지만 지금 상황 같아서는 타협보다는 1차적으로 이제 법정에서 어느 정도 좀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들이 제3자가 이걸 뭐 가타부타 누구 편들기보다는 네. 명확하게 재판부에서 과연 이런 관계 자체가 정말 횡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좀 가족 간에 판단을 해야지 지금 상황에 타협한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 조금 저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가족 간의 이런 사안이 결국 재판부의 판단이 선행돼야 뭐가 풀려도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